새로운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에 두 번째 출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단식은 13일째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가지고 두 번째로 재출석을 했습니다. 조사 시작하고 1시간 50분 만에 조사 자체는 종료가 됐고요. 조금 전에 조서에도 이제 날인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 앞에서 다시 한번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직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이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지 내가 국가다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 제거나 폭력적 지배를 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배경에 들리신 소리는 이제 거기에 네. 이제 워낙 그 우익 유튜버들이 이제 큰 스피커를 갖고 나와서 이제 하는 소리여가지고요. 예, 들리실 때 조금 불편하셨었는데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서에 이 날인을 했다라는 건 이제 오늘 받은 2차 조사에 대한 조서를 얘기하는 거고, 지난주에 받았던 1차 조사에 대한 조서는 지금 검토 중이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궁금한 거는 조서에 사인한 게 어떻게 뉴스 속보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검사실 조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중계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을 했다 이런 것도 조사 중에 막 나와요. 변호사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당사자가 바깥으로 보냈을까? 변호사가? 검사 쪽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요, 솔직히. 예.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본인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기존에 본인이 검찰에 나가서 했었던 그 조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조사에 대한 자발성 부인 취지로 증거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맞느냐라고 재판부가 물었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김광민 변호사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알려진 대로 이제 기존의 조서 내용을 보니까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라거나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신경을 써줬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는 진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오늘 이제 다시 한 번 더 본인의 이런 진술은 검찰의 압박에 따른 거짓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법정에서 밝힌 셈이 됐습니다. 네. 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 드는 의문은 뭐냐면 말을 하자면 방북 비용을 대납하고 사업권을 받기로 했다라는 게 기본 구조잖아요. 쌍방울이 경기도지사가 주는 대북 사업권을 받기로 했다라는 게 기본 구조죠. 근데 대북 사업권은 경기도지사가 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중앙부처, 중앙정부, 통일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에 현대 아산의 7개 대북 사업권 이런 거 전부 다 통일부에서 줬어요. 어떻게 경기도지사가 대북 사업권을 주죠? 검찰의 그림, 검찰의 설명 방식은 제가 검사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면 그런 얘기겠죠. 대북 사업권이라는 건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대통령이 됐어야 됐겠죠.
대통령이 됐으면은 사업권을 줬겠죠.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야겠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 도지사가 방북을 해야 되는 목적인 것도 사실은 대선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였고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검찰의 그런 그림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실현돼야 할 어떤 전제가 하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장동 문제도 김만배 씨가 예를 들면 돈을 막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안 준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네. 주지 않고 그걸 그래서 막 저수지론 이런 걸로 설명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약속했고 뭐 그렇죠. 저수지고. 근데 안 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실현이 안 된 것들이 다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걸 검찰이 입증하기가 어렵고 이게 힘든 상황인데 네. 근데 저는 이게 여러모로 이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며칠씩 뉴스가 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사건의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이 조사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법조인은 신장식 변호사가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법조인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냥 뉴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검찰 말이 다 맞습니다. 뭐 이럴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 할 거고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어떤 수사 내용이나 이런 것도 다 반박해도 그럼 저희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기소를 안 하겠습니다. 이럴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구속영장 보내고 기소할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 조사를 한 번에 하든 두 번에 하든 사인을 하든 안 하든 이걸 연일 이렇게 그 의도와 효과에 대해서 매일 분석하고 있는 게 이게 뭐 좀 이 여러모로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게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이걸 둘러싼 정치적인 구도 그리고 이후에 정치적 영향이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나섰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제 출석 4시간 40분 만이고요. 나오면서 했었던 얘기는 아까 저희가 들려드렸던 그 이재명 대표 발언의 어떤 연장선입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라거나 사실이 아닌 증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의미 없는 문서 확인으로 아까운 시간을 보냈다. 이럴 시간에 국민 삶을 책임지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차 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자, 추석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 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것이냐. 네. 예, 추석 전에 이게 이것도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8월 말부터 검찰발로 이제 언제 한다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21일 체포 동의안 본회의 보고설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소환 조사를 2번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사실상 이번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요. 그렇게 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하느냐. 그리고 추석 전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이제 표결이 처리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회기 중인 9월 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그게 본회의에 21일, 지금 잡혀 있는 게 21일하고 25일 2번의 본회의인데 네. 21일에는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25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은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검찰이 영장 청구를 못하게 되면 10월에는 이제 이 9월 말에는 이제 추석이 있고요. 10월에는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본회의가 안 열리고 그러면 그 다음 본회의는 12월 초에나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결국 이제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초가 고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뭘 질질 12월 달에 다시 뭐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니 많이 그냥 불구속 기소하면 되거든요. 그 검찰이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첫째, 관성적으로 구속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게 늘 검찰의 어떤 수사고, 둘째, 이걸 통해서 얻는 어떤 정치적인 뭐 구도의 어떤 영향 이런 것도 고려해서 뭐 움직인다고 하면 이제 그것도 고려할 것이고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놓고도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조서에 사인 안 한 거, 그거 가지고 결국은 체포동의안 일정을 더 늦추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럼 늦추면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날은 또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당기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는데 뭐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큰 두 가지 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검찰 입장에서 검찰의 목표가 예를 들면은 국회에서 그래도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그 영장실질심사에 오도록 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은 그럼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체포동의안 넘기는 시점은 늦추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막 이러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대표가 저렇게 알아 누워가지고 저렇게 힘든데 저 상황을 계속 보면서 그냥 저렇게 누워있지만 우리는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거야.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네. 11월 말이나 12월까지 이재명 대표가 이 상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때는 건강을 회복했을 테니까 그때 되면 그때 돼서 체포동의안 보내면은 또 이 가결시켜야 되고 총선 영향이 고려
해야 되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장실질심사 보내는 게 목적이면 검찰은 늦게 처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부결을 시키는 모습을 또 민주당이 하게 만들어서 이 그 정치적 영향이 좋다라고 하는 정권의 이해를 고려한다고 하면 빨리 보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검찰에 있는 거고 민주당도 사실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는 게 맞다. 이것은 부당한 검찰 수사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면 빨리 처리하는 게 나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식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이 어떤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뭐 부결, 뭐 방탄 이런 걸로 끌고 가는 건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민주당이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2월까지 끌고 가든지 아니면 이걸 지금 만약에 조기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는데 그거를 민주당이 가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거 가결을 시켜봐라. 내가 가서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두 가지 사안밖에 없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애초에 단식 돌입할 때 이거 영장 청구 사안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게 목표면 아마 12월까지 가는 게 그러면 어떤 뭐 이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엔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아마도 부결시키는 쪽으로 조기에 부결시키는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총선에 유리할까는 저는 지금으로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자,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는 뭐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저희 성남에 있는 동네 이름 다 알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성남 FC를 거쳐서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이렇게 쫙 수사를 받았는데 지금 또 통신자료 등 전방위 수사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최종 목표로 한 네. 전방위 강제 수사에 또 돌입을 했어요. 새로운 얘기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뉴스타파 소위 이제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배우로 지목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곧바로 수사를 들어가는 지금 모양새입니다. 인터뷰가 있었던 2021년 9월 15일 전후한 상황이랑 그리고 보도가 실제로 됐던 지난해 3월 6일을 전후한 상황 이때 정진상 전 실장, 정무실장하고 이 대표 측의 인사들 그리고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 사이에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지 그 내용 등을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걸 확인을 하느냐? 이 검찰의 수사 개시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검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사업 말고 이 소위 가짜뉴스 기획, 인지 및 공모 건에 대해서 수사를 또 재검토한다. 내용을 재검토한다라는 거고요. 말하자면 이제 기존의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아니고 이번엔 이제 뉴스타파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대장동 인사들을 추가로 엮어서 다시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가능성이 지금 열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글쎄 이게 이제 김민하 평론가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도 지치는데 새로운 사건이 또 발생을 한다 그러면 또 이재명 대표를 소환 한 해 만에 수사가 어떻게 되네 영장을 언제 청구한 해 만에 이걸 또 한번 반복하게 되는 건지 좀 피곤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아까 뭐 정자동 호텔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검찰은 조사할 게 더 남았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 대북 송금 얘기가 되긴 했지만 이게 원래 본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잖아요. 시장 출발점은 그랬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비 대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거 뭐 포기 안 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는 계속 뭐 가면서 어쨌든 야당을 이제 어떤 뭐 조사하고 수사하고 뭐 이런 것만 남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민주당이 어떻게 현명하게 다루느냐 첫 번째 정치적 핵심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 이제 이것도 많이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뉴스타파 인터뷰와 관련된 이러한 어떤 지금 정부 여당의 어떤 드라이브 이 행보, 저는 이거는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정파적인 그런 처지를 떠나서 언론 자유에 대한 굉장한 위협이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저는 보도를 다 100% 100점짜리 보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그 100점짜리 보도가 아닌 뭐가 좀 이상한 보도에 대해서도 그거 절차에 따라서 책임지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나서서 문체부, 서울시, 그다음에 방심위, 그다음에 방통위 거기에 대통령실로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상한 성명 하나 던지고 가고 비실명 성명. 그렇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는 연애 사형 극형 얘기하고 오늘은 갑자기 그러다가 본인은 국민의힘 대표인데 자우림 대표하고 갑자기 지금 싸울 상황이 놓였습니다.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네. 김윤아 씨를 비판했더라고요. 그렇죠. 국민의힘 당원이 몇십만씩 되는데 자우림 멤버 4명입니다. 근데 그게 체급이 맞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김기현 대표가 왜 하고 있냐? 김기현 대표가 판사 출신인데 사형 극형 얘기하면 웃기는 거를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왜 하겠느냐? 누구의 마음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쭉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인가요? 저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와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대응과 그다음에 여당의 정치 이런 것들 다 되돌렸으면 좋겠다. 제발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의 핵심 고리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하루 차이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뉴스타파 보도 1시간 후에 SNS에 인용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기획, 인지, 공모한 일이냐 아니면 사후에 그 보도를 활용한 거냐는 완전히 천양지차거든요. 그게 활용을 했다라는 증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시간 뒤에 인용했다는 게 기획 공모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만약 기획하고 함께 공모했다라고 하면 그 인용한 시점이요. 이미 사전투표가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기획하고 공모했다면 사전투표 끝나고 대선 투표일 사흘 전에 이거를 밝혔을까요? 근데 저는 언론이 좀 말이 되는 방식으로 썼으면 좋겠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 기사가 올라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공유했다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그때가 선거 국면입니다. 그리고 피말리는 국면인데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막 떠들고 가면은 집에 가서 김민하 평론가 한번 검색해 봐요. 네, 혹시 누가 인용 보도했나 이런 거 그리고 누가 내가 얘기한 거를 잘못 보도했나 혹시 내 얘기는 제목에 안 쓰고 다른 사람 얘기만 제목에 썼나 이런 거 검색을 하는데 그때 선거 중인데 그 캠프에서 또는 이재명 후보가 자기 관련해서 기사가 뭐 나왔는지 당연히 실시간으로 계속 파악을 하죠.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유리한 기사가 나와서 SNS에 올린 게 어떻게 기획과 공모의 그런 어떤 단초가 됩니까? 근데 이런 걸 막 쓰거든요, 언론이. 그렇게 쓰지 말고 그런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다뤄주면 모를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인용 보도고 그렇게 하는 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자,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선제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 오늘 탄핵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임시의총 한다고 하는 소식이 나왔는데 임시의총 전에 사의 표명을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급하게 좀 전해진 소식인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제 자진 사퇴할 뜻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이미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나온 지가 꽤 됐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직접 밝혔지만 탄핵소추안이 곧 국회에서 이제 추진이 될 예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선제 사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게 되면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후임 장관을 임명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한 선제 사의였다라는 게 이종섭 장관이 또 KBS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원래는 오늘의 의원총회를 거치고 14일에 재차 의총을 열어서 당론으로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사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해임이 아니라 본인의 사의 표명으로 단순 교체되는 거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이제 충분하지 않은 조치다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요. 김한규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는 탄핵안 자체가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절차는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제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이것도 야당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동시에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 외압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상하죠, 이게. 박문관님. 왜냐하면 이종섭 장관이 교체될 것이다가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후임은 신원식 의원일 것이다.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고 그전에도 그렇습니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어쨌든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교체돼야 되는 명분을 지금 설명을 못 하다가 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니까 탄핵을 추진하기 전에 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사의를 표명해서 안보 공백을 막고 이 정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누가 믿죠? 이전에 벌써 다 후임이 누구냐까지 나왔는데 그 사실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 이제 어떤 핑계를 대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탄핵 때문에 그만두는 거면 그 이전에 예를 들면 탄핵당한 장관들은 왜 그만 안 뒀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의 공백을 감수하고 왜 그만 안 두고 있었습니까? 네. 이거는 정권이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고 이 핑계를 대는 것이지 이 진실한 설명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솔직해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김민하, 임경민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미 그 후임 장관들이 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지명을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사실 지난주부터 이미 얘기가 다 돌았습니다. 일단 국방부 같은 경우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몇 주 전부터 돌았고요. 문체부에는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제가 이제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아닙니다. 신임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 이제 검토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제 김행 전 비대위원이 또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좀 걱정들이 나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도 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내놨는데 특히 논란이 많았던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향신문의 한 재선 의원이 국민의힘 재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인사를 리바이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여당이니까 쉴드를 쳐야 되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 같은 경우는 자꾸 쓰던 사람을 다시 쓰는 게 무슨 큰 뜻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여권 출신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같은 경우에 어제 YTN 라디오하고 인터뷰에서 BTS의 대한민국인데 그런 역동적인 문체부에 올드한 장관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인촌 장관 참 오랜만입니다. 회전문이 윤석열 정부의 회전문이 엄청 큽니다. MB 정권까지 가 있는 회전문이에요. 그렇죠. 유인촌, 이동관, 그다음에 또 이주호 장관 등등 예. 그건 뭐 언제적입니까? 그게 사실 10년, 15년 전에 이제 보던 사람들 이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게 여러모로 이제 의문인데 그런데 여기도 또 방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명박 정권 시절의 인물들을 다시 쓴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목소리 크고 굉장히 이제 좀 극단화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 게 신원식 의원하고 김행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로 국정 운영이 가능한가라는 의문까지도 이 평론가 입장에서는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 개인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 개인 의견이에요. 신장식 변호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신원식 의원의 경우에는 너무 황당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네. 그리고 사실 중대장 시절에 무슨 뭐 의문사 이 어떤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은폐 의혹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포 사격 때문에 사망한 사건인데 그것을 이제 다른 어떤 이유로 불발탄을 잘못 이제 밟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망한 걸로 바꿨다 이런 의혹도 있고 의혹이 아니라 정부기관인 그렇죠. 분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미 그런 그 결정문을 냈죠. 그렇죠. 근데 그런 흠이 있는 데다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음모론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호남 혐오라든지 이런 거 막 얘기하던 사람인데 국방부 장관 시킨다라는 건 앞으로 정부 부처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지시하는 것이냐. 전사가 돼야 되고 싸워야 된다라는 건데 정부 부처가 야당하고 싸우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행 전 비대위원도 최근에 방송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말씀하는 걸 들었을 텐데 저는 이분 제가 뭐 같이 뭐 방송을 해본 적은 없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러한 태도로 만약에 이제 이 부처를 운영하거나 국정에 임했을 때 과연 국무회의가 제대로 돌아갈까라는 의문까지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길 바래서인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국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이럴 텐데 저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안타깝고 참 걱정이 됩니다. 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19일, 20일인가요? 뭐 이렇게 있는데 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소위 성평등에 관한 젠더 의식,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도 있고 재산신고 누락, 편법 증여 등등의 의혹이 쭉 나와 있고요. 이거는 국회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임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태도, 어떤 또 새로운 청문회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혀낼지가 더욱더 주목되는 시점이 됐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오늘 KBS 이사회가 김희철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을 했습니다. 오늘 표결 직전에 야권 인사들이 이제 이 해임이 부당하다면서 이제 퇴장을 했는데 서기석 이사장을 비롯한 KBS 이사회에 여당 측 추천위원 6명만 남아서 전원 찬성으로 해임안을 가결을 시켰고요. KBS 사장의 해임안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면 최종 확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해임 사유로는 뭐 대규모 적자, 이 경영 악화에 대한 어떤 책임, 그리고 리더십 상실, 대국민 신뢰도 추락 등을 들고 있는데 김희철 사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십 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24시간이 지나지도 않아서 해임 제청안이 의결이 됐다. 이거는 절차 자체가 좀 하자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거론했었던 그 처음에 제기했던 해임 사유가 원래 10가지였다가 나중에 6가지로 축소가 됐는데 이런 거는 소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거기 때문에 표결 강행 처리 자체가 절차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야권 인사들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도 결국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뒤에 김희철 사장이 또 해임을 이제 그 거부하고 법원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사안이 또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가처분 신청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도 절차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희철 사장 측에서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어떤 이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10가지였던 거를 6가지로 바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새로 생긴 사유에 대해서는 소명도 안 듣고 뭐 이렇게 한 것들이 네. 나중에 말씀하신 가처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본안소송에 가서도 지금 해임을 주도한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뭐 KBS 사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뭐 경영진 교체하고 싶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바늘허리에 실매는 뭐 그런 방식으로 왜 이렇게까지 빨리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MBC 박문진 이사장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게 네. 결과적으로 그게 좋은가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이러한 어떤 일들의 정당성, 명분을 다 갉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급하죠? 뭐 때문에? 총선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심위에서는 또 뉴스타파 인용 보도들 한 그 MBC, KBS 등에 대해서 중징계를 전제로 해서 의견 진술을 오늘 의결을 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는 안건 상정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엊그제도 제가 그 하프타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방심위 소위에서 안건 상정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3명이 원래 5명 중에 3명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퇴장을 했어요. 그러면 회의가 해산돼야 되잖아요. 과반 출석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퇴장한 분을 기권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건 상정 의결을 한 게 오늘 올라가서 중징계 전제 의견 진술 의결이 됐거든요. 이거는 절차상의 하자. 학급 회의도 이렇게 회의 운영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결과보다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의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네, 헬마우스 임경빈, 김민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